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의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상황인데요. 4분기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전쟁을 보고 막 이제 계속 지상군이 들어간다 뭐 한다 이렇게 그것도 뭐 미군 투입한다 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냥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요즘은 능력이 그거 같아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예전에는 주식을 할 때 내가 정보가 많아야 되고 빨라야 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정보가 막 들어옵니다. 이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고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국에서도 해외 증시 실시간으로 봐가면서 여러분들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보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걸러내는 필터링하는 게 제가 보니까 능력인 것 같고 단순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본다. 첫 번째, 한번 그림으로 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이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사실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핵을 정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스라엘이 이란 지역에 있는 핵을 제거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이란을 이라크처럼 만들어 놓는 거, 무기력하게 저항할 수 없는 형태.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셈법이 복잡한 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월 5일 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대선도 한 달 앞둔 그렇죠. 상황에서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나는 좀 있으면 물러나는데 전쟁을 하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해리스 지금 부통령인 이제 민주당 후보나 저기 트럼프 공화당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이렇게 움직이기에도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공백 상태. 요때 이스라엘은 이걸 이제 공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핵을 이참에 그냥 뽑아버리겠다. 이게 중동 지역에서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동 외에 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호르무즈 해협이 이게 문제입니다. 전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페르시아만인데요.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 이란과 이라크 이 두 지역을 저희가 이제 예전에 페르시아 이제 왕국이죠. 신밧드의 모험처럼 요거 보는데 요게 이제 그 성경에는 다니엘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갖고 이제 그 신바벨론이라고 해갖고 그 바벨론 왕국이 강력한 왕국이었는데 이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 연합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이제 이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은.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가 요게 다 옵니다. 보시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서 나오는 석유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생산량의 한 25% 정도 돼요. 적게 나올 때는 20%, 많게 나올 때는 25%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란, 뭐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지역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해협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석유 매장량 석유가 공급되는 곳은 이렇게 이제 보면 세 군데죠. 그래서 국제 선물이 미국의 WTI 텍사스산 중진료, 이건 미국은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자기네들 소비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 런던에서 거래돼요. 근데 여기는 석유가 안 나요, 이제. 그러면 이제 러시아 거 갖다가 거기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소인데 이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방금 보셨던 중동 지역의 석유가 저희가 이제 거래가 다 되는 건데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 이쪽은 전부 다 이 중동산 석유를 갖다가 저희가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한테는 100%예요, 저 석유가. 러시아 거를 갖다 쓰지도 않고 그리고 또 중국도 또 저걸 갖다 쓰고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석유 생산량이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 13%, 캐나다가 4.6, 러시아가 10%. 근데 미국은 WTI 텍사스산 중진료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 러시아 거는 북해산 브렌트유 런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면 요거에 이제 요걸 갖다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사우디 거 9.7%, 이라크 거 4.3%, 이란 거 3.6, 아랍에미리트. 요게 이제 아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건너와야 되는 이 석유인데 요게를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군을 투입한다든가 이란의 정유 시설을 타격하기 시작하면 여기를 이제 막아버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가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는 별로 타격이 없겠지만 유럽은 한국하고 일본이나 이런 대만 같은 제조업 국가 이런 국가에서는 아주 타격이 심각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좀 들썩들썩거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는 문제고요. 중동 지역은 이제 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중동 지역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는 요 이란 중심으로 여기는 이제 이슬람의 분파입니다. 이게 수니파예요. 죄송합니다. 시아파입니다. 강성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 정통 보수파들 이란을 중심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바로 우위, 지금 시리아하고 레바논 지역, 헤즈볼라가 있는 지역.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멘 후티 반군, 예멘 지역에 있는 여기도 시아파예요. 그래서 이 시아파들은 종교가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고 행정부 위에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데 대통령 위에 헌법 위에 이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이란의 이 시아파의 종교 지도자는 이분이 헤메네이라는 분인데요. 정확한 풀 네임은 아야톨라 셰드 알리 헤메네이라는 이름인데 요 분이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죠. 갖고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이란 대통령이 비행기가 이제 추락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뭐 이란의 정권이 뭐 흔들리네 이렇게 외신들은 막 나오고 좀 이제 뉴스에 나왔지만 실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서열이 한 5위, 6위 정도.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위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이란 지역은 지금 요 혁명 수비대를 여기가 이제 이 헤메네이 이분 이제 이란 종교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고 문제는 이분이 이란이 이제 지금 현역이 한 6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탱크가 한 1,600대가 있는데 T-72 전차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2차 대전 6.25 때 쓰던 정도 이런 그 다음에 나온 버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마치 막 크게 쌀 것처럼 하는데 실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구형 전투기가 대부분입니다. 미그 29기. 미그 29기는 지금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런 데 쓰지 러시아도 수호이 전투기 쓰죠. 수호이 뭐 56, 57 뭐 이렇게 버전이 한참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전투기는 사실은 지금 현대전에서는 아마 이스라엘을 하고 공중전은 뭐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번 이란 전쟁이 계속 시시각각 이스라엘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란은 이스라엘과 싸울 만한 사실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이란 지역에서 헤즈볼라를 저기를 이스라엘이 타격하니까 이란에서 보복으로 전투기 참 미사일 180대 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무슨 밤 그 불꽃 축제 하듯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쏘니까 다 그냥 요격해버리고. 예, 그냥 격추돼 버리고 근데 그걸 또 TV에 내보내 주는데 한 대는 2발이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는 건물에 떨어졌고 하나는 자동차가 저쪽 사거리 정도에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2발이 떨어졌는데 갖고 사람들 많이 다쳤겠다 했는데 아무도 안 돌아가시고 2명만 부상을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3시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방공호 안으로 다 대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한인 협회장님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미사일 날라오기 2-3시간 전에 이미 들어가서 거기 있다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뭐 그렇게 대비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그 아이언돔에 대한 이미 그리고 공중 제공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저기로 좀 뭐 무력 시위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전쟁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나요? 예, 왜 그러냐면 이분이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분들은 현재 이스라엘의 이제 야당 지도 인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도 요 지금 3명이 주요 정치 인사인데요. 예, 보시면은 요게 이스라엘의 그 국회 의석 수입니다. 120석이에요. 여권이 64석, 야권이 51석. 그런데 특정 정당, 리쿠르드 정당이 32석밖에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탄야후 총리가 64석. 만약에 여기에서 한쪽만 해도 이렇게 연합체가 되면은 이게 아주 지금 팽팽한 거기 때문에 한쪽 누구도 정당을 30% 이상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석수를. 문제는 뭐냐면 요 작년도 정확하게 10월 달이죠. 예, 헤즈볼라 하마스가 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여기 이스라엘의 여기 이제 이 서쪽에 있는 가자 지구를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침공합니다. 근데 그때가 정확하게 지금 1년 전이에요. 만약에 침공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자체에 내전이 일어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네탄야후 총리가 실각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마스가 침공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다시 분열되지 않고 내전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이스라엘로 지금 다시 된 상황이고 그리고 전쟁을 질질 끌다가 이제 1년이 된 시점에 이번에 헤즈볼라 공격했죠. 그리고 헤즈볼라 공격하고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하고 1년 전에 한번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 적 북쪽 끝에 있는 헤즈볼라 이제 여기 마찬가지 시아파입니다. 이란의 이제 무력 분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레바논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하고 지금 이번에 해서 뭐 미사일 한 1000발 정도 쏘아서 다 그 지도부 다 헤즈볼라는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고 3일 만에. 그리고 이제 그걸 보러 보던 이란이 이제 요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싸울 만한 의지는 지금 없어 보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1,8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사우디를 지나가죠. 여기 예멘의 후티 반군 여기를 또 요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동시에 4개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4개 지역인데 이란의 팔다리라고 볼 수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 예멘 이 시아파 이슬람 종파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남아 있는 곳은 이제 이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는 또 온건 보수인 수니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굳이 전쟁을 끝내는 순간 네탄야후 총리 및 현재 집권 세력들은 다시 이스라엘이 이 붕괴되거나 정권에 대한 실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기보다는 지금 1년째 전쟁을 해오고 있는데 계속 전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은 갈수록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동 정세가 좀 불안해지는 거죠.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은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 한국 입장이나 우리 이쪽 주식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 국제 유가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은 비용 문제로 오고 정서적인 불안으로 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지금 전 세계 이슈가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기 부양 이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중동 분쟁, 이란의 핵 문제인데 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이 금리 인하 달러 가치 하락이 주식 시장에 약간 여파를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은 또 중국 증시가 최근에 20% 폭등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국내에 있는 화학주라든가 리오프닝주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는 국내에 있는 내수주들,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고 움직이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중동 분쟁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약간 좀 복잡해졌죠, 셈법이. 그래서 정유주라든가 방산주들, 외국인들은 어제 보니까 방산주를 샀더라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계속 베팅하고 있고, 반면에 또 국내 기관들은 금리 인하주에 또 베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공통된 거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공통된 거는 대중국 관련주 쪽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학주라든가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식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동 사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냉철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마치 막 이 당장이라도 저희 주식시장이나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떤 막대한 다 뒤집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좀 길게 끌고 갈 거라고 본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당분간 중국이 월요일 날까지 휴장이에요. 월요일 날 끝나면 다시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이 꽤 괜찮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요일 날 어제는 쉬어갔습니다만 화학주라든가 대중국 관련 리오프닝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이번 4분기 동안 이번 남아있는 10월 달, 11월, 12월 대중국 관련주들이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도 그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이런 가격 매력이 있는 중국 관련주들 지난 이틀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중국 경기부양 정책 관련주들 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와 화학주들인데요. 그쪽에 시장 4분기에서 국내 시장도 수익률에 결국은 중심에 있지 않겠나. 물론 여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보고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국내 주식 시장에는 약간 지수는 눌러가면서 결국은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들로 종목들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12월 달로 갈수록 좀 더 강해지지 않겠나 보고 10월 달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와 대중국 관련주, 정책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매집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